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네.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강윤규 대표님, 임기만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토론 동아리 고란도란 학생분들 자리했습니다. 토론의 여왕 김민지 학생, 그리고 꽃미남 토러너 최나건 학생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한 씨는 외국 많이 좀 나가 보셨나요? 이게 많이 나가봤다고 하기는 좀 뭐한데, 짧은 기간 내에 많이 나가는데요. 지금. 공연으로? 그렇죠. 1월부터 5월까지 이 달마다 한 번씩 나간 것 같아요. 그럼 많이 나간 거죠? 달마다 한 번씩. 그렇죠. 그렇죠. 외국에 나갔을 때 좀 어떤 네. 것들을 느꼈어요? 한국과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예, 정답. 당연히 그렇게, 또 한국 생각이 많이 나기도 네. 하고, 또 저마다의 그 고유 문화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화들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돼요. 마땅하다. 약간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요즘에 많은 대학생들이 좀 견문을 더 넓히고 큰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요. 그쵸. 이 해외 경험이 아무래도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네. 10명 중 9명이 해외 체류가 네.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이유로는 첫 번째가 외국어 실력 향상, 두 번째가 견문의 확장,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감 강화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를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좀 들었습니다. 뭐가 있죠, 나간 학생? 네, 대학생의 로망인 배낭여행부터 배낭여행. 이제 해외 봉사, 네. 어학연수, 교환학생, 네. 워킹홀리데이 등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민지 학생이 교환학생을 다녀온 적 맞아요. 있잖아요. 그 교환학생이 그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네네. 교환학생이란 국내 대학교랑 친선 관계를 맺은 해외 대학교에서 이제 1학기나 2학기 정도를 수학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학교를 갔다 오는 조건으로 우리 대학에서 얼마 정도를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거네. 전액은 아니고 지원 정도예요? 네, 전액은 사실상 힘들고요. 대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장학금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생활비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네. 돈을 벌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이것도 요새 대학생들이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죠, 네. 진짜.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어학연수는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되게 많은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는 그런 학생들이 워킹 비자를 이용해서 네. 최대 2년까지 머물면서 영어도 배우면서 여행도 하면서 또 취업을 통해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작년에만 네. 각 국으로 37,833명의 학생들이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야. 돈도 벌 수 있고 관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학연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핫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워킹 할리데이의 모든 것. 워킹 할리데이라고 하니까 너무 창피한 발음이네요. 홀리데이. 오, 17.29달러. 이거 뭘 말하는 식비 걸까요? 아닙니까? 식비? 그쵸?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예. 했는데 워킹 홀리데이 가서 먹는 뭐 한 끼의 밥값 네네. 정도 아닐까요? 너무 비싼데요. 한 한 끼를 그렇게 먹으면 한국으로 못 끼를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한 끼 맞아요. 저 저번에 LA 갔을 때 기본 10달러에서 20달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김치찌개 먹는데 14달러인가 막 그런 거예요. 돈 벌어서 다 쓰고 오겠네. 그죠? 다 쓰고 왔어요. 남은 돈이 없더라고요. 돈 벌러 갔는데 남은 돈이 없더라고요. 예. 그랬어요. 네. 과연 뭘까요? 첫 네? 번째 키워드 누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뭐예요? 17.29달러란 바로 네. 워킹홀리데이를 갈 수 있는 국가 중에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국가를 말합니다. 어느 어디냐면요. 나라예요? 호주입니다. 호주. 와, 17.29달러인 거예요, 호주가? 네, 호주는 엄청나네요. 17.29달러로 하나로 약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최저시급 1위를 차지했고요. 엄청나네요. 그 다음으로 뉴질랜드가 2위 14.75달러, 그리고 3위는 아일랜드로 9.1유로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혹시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6,0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비교는. 예.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잡코리아예요, 잡코리아. 네, 우리나라 최저시급보다 네. 약 2배 정도가 차이 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호주, 뉴질랜드, 또 아일랜드 학생들 정말 알바할 맛 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떠나는 학생들 보면 작년 기준으로 호주가 24,568명. 네. 그다음에
반면에 캐나다는 3,143명밖에 너무 안 차이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군요. 그 외에 혹시 워킹홀리데이를 갈 수 있는 국가가 몇 개나 더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네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 네네.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워킹 홀리데이를 체결한 국가는 총 20개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칠레 중에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세요? 여기서 오셨네, 이 정도면. 저 지금 수다맨이신 줄 네, 알았어요. 진짜 잘 네. 옛날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이 오늘 준비 많이 하셨는데. 견제하신다 또. 하고 준비하신 저 거. 네. 프랑스 가보고 싶습니다. 프랑스. 프랑스. 네, 그리고 덴마크도 가보고 싶어요.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없어요? 전 다 가고 싶어요, 사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평소에 가고 네. 싶었던 국가 중에서 체결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워킹 홀리데이의 모든 것. 발음 진짜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두 번째 키워드. 오지잡. 오지잡? 혹시 오지랖의 오타 아닙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데. 그래요. 오지잡? 오지랖류 아닙니까, 약간? 아니면은. 오지 가서 일하는 거 아닌가요? 오지 플러스 잡. 오, 진짜. 그렇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오랜만에 야. 제가 우리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나곤 학생. 오지잡이 뭔가요? 네, 강현규 컨설턴트님이 비슷하게 정답을 맞추셨는데요. 네. 여기서 오지란 호주 현지인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지잡이라고 하면 호주인인 고용주 아래서 일을 하는 건데요. 여기 반대되는 개념으로 한인잡이 있습니다. 한인잡. 예를 들어서 유학 가서 이제 한인 식당이나 그런 네. 한인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것을 한인잡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지잡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오지, 시골에서 일하는 것을 오지잡이라고 하고 반면에 도심지에서 일하는 것을 시티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이왕이면은 그 일할 거면 한국 사람이 같이 일하고 편하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영어가 좀안 늘잖아요. 영어가 안 늘어서 문제예요. 맞아요. 자, 외국 나가면 네. 특히 같은 한국인은 좀 조심해야 한다고 그쵸, 합니다. 그쵸. 그 정의당 자료에 따르면 호주 워킹 홀리데이 최저 시급 위반 비율이 현지인 영업장에서는 25.8%였던 데 반해서 한국 교민 영업장에서는 8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 최저 시급 위반뿐만이 아니라 임금 체불, 디파짓이라고 해서 임금을 묶어두는 게 있습니다. 그런 관행도 있고 부당해고가 한국 교민 영업장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무리 시급이 높아도 1억 천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걸 또 깎고 안 주고 참 너무하네요. 속상합니다. 네, 그러면 오지잡, 현지인 밑에서 일하는 건 좀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오지잡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현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농장에서 토마토 따고 뭐 오렌지 따고 이런 직업이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이 실적제라고 해요. 근데 뭐 한 웹툰에서 보면 웹툰 작가가 치즈 공장에 취직했는데 하루에 14시간을 치즈를 만들면서 보냈다고. 그런 식으로 하루에서 짧게는 뭐 8시간에서 많게는 한 주에 70시간 이상씩을 노동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맞아요. 그리고 또 사실 농장 가면 네. 뭐 저희는 아까 우리 나곤 학생이 영어를 배우러 간다고 했는데 네. 영어 할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가서 손과 발만 움직여 네. 일만 하다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오지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쉬운 일은 없다지만 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간 건데 청년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 그래서 아닌가. 미리미리 좀 알아보고 맞습니다.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럴 맞습니다.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워킹 홀리데이의 모든 것 세 번째 키워드. 짜잔. 1986. 1986년도 같은데요, 왠지. 네. 그렇죠? 뭐지? 저 아니면 때부터 워킹 홀리데이를 좀 갔다 19세부터 86세까지 가능하다는 거. 죄송합니다. 86세로. 최초의 워킹 홀리데이 연도가 아닐까요? 그런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네. 마지막 뭐죠? 키워드 준비하신 임기만 대표님. 예, 제가 이 있으실까요? 키워드를 듣고서 저희 6명의 프로필을 쫙 한번 봤어요. 네. 자, 이 키워드에 해당되는 분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특징을 잡는다면 우리 둘. 그럴 수도 80년대생. 있지만 연식이 좀 오래돼 보이는 사람. 연식이 아니 자동차 아니고요. 연식이라고. 두 분의 대표님? 두 분, 네네. 아, 왜 그러세요? 두 분, 네. 아마 강영규 대표님과 예. 제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건물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1986은 예. 1986년생을 얘기합니다. 예. 올해 워킹 홀리데이에 도전할 수 있는 최대의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워킹 홀리데이는 만 18세에서부터
30세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이 30세까지로 이게 정해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아우, 그 보미 씨랑 저는 몇 년 얼마 안 안 남았네요. 남았어요. 예, 그렇죠. 가려면 빨리 마음을 정해야겠습니다. 네. 워킹의 나이 말고도 또 다른 조건이 있나요? 있나요, 혹시?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자국어 인증 점수를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체류 초기 때 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자, 호주, 캐나다 등은 각 나라 달러로 5,000달러 이상 갖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아무래도 가자마자 일을 못 구하면 심리적으로 압박이 심하겠죠. 또 문제가 생기니까 각국에서 이러한 요구 조건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음과 건강한 몸, 약간의 돈만 있다면 갈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을 시작해 볼까요? 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 진담 주제는요. 네. 대학생 해외 경험, 워킹 홀리데이 대 교환 학생입니다. 아, 일단은 뭐 저희 제작진 앞으로 사연 도착했는데 한번 네. 읽어볼게요. 네. 자, 네, 대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토익 자격증, 봉사활동, 그럭저럭 스펙을 쌓아왔는데 해외 체험 경험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야, 너 뭐해? 나 프랑스 명문 렌제일 대학교 교환학생 서류 쓴다. 거기서 너 오래? 오라고 하라고 서류 쓴다. 이번에 우리 학교랑 교환학생 책을 맺잖니. 야, 프랑스면 워킹으로 가. 프랑스도 워킹 갈 수 있어. 그럼. 특별된 지가 언젠데. 프랑스 파리에 가서 마카롱 가게에 취업을 하는 아, 거야. 그런 거야? 매일 달콤한 마카롱에 커피 한 잔. 일 마치면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책 읽고. 좋다, 좋다. 좋다. 근데 그거 가면 나 혼자 집 찾고 서류 등록하고 혼자 다 해야 되잖아. 프랑스 그 말도 못하는데 그거 괜찮겠니? 뭐가 걱정이야. 봉수를 이거만 하면 돼. 아, 그래? 그것만 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래? 그래 우리과 낙원이랑 같이 가 그랬는데 워킹 가면 친구도 없잖아. 야, 너 소피 마르소 알지? 어. 프랑스 가면 길거리에 소피 마르소가 다녀. 야, 너 그런 여자친구 사귈 수 있어. 사귈걸? 야, 낙원이랑 가봐봐. 술만 마시지. 소피 말했어? 야 이거 완전 끌리는데? 어떡하지? 워킹? 아니면 교환학생? 와 어렵다. 네. 예 어렵네요. 소피 마르소 같은 여자친구 만날 수 있다면 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만날 수 있다면 당장 떠나겠습니다. 민재 학생이 교환학생 다녀왔잖아요. 어땠어요? 아, 저는 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으로 교환학생을 오.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굉장히 준비할 네. 게 많아서 중간에 그만둘까 귀찮게도 생각했었는데 갔다 와서 든 생각은 제가 이걸 안 갔으면 정말 후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경험에서 나온 주장을 우리 낙원 학생이 잘 막을 수 있을지 네, 오늘 토론 기대가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킹 홀리데이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워킹홀리데이 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경험, 100% 자유, 나만의 계획, 그에 따르는 책임. 워킹홀리데이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나만의 계획 하에 자유로운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대학생들이 누려야 할 로망 아닐까요? 오지에서 현지인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획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취준생들이 가져야만 하는 자신감 아닐까요? 생생한 네이티브의 표현을 익히고 진짜 살아있는 언어를 익히는 것, 그거야말로 진짜 효과가 있는 어학연수 아닐까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교환학생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교환학생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환학생을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 교환학생을 갈 경우에는 루즈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외국에 있다 보면 그리고 혼자 외국 방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내 자신이 풀어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학교 수업이 있게 되고 학교의 친구들과 만나야 되고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 등등을 하게 해야 하면 루즈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워킹 홀리데이는 보통 외국인의 생활만 체득을 하게 되는 반면에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외국인 교수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과 다양한 시각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생활과 외국인의 시각을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거는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장점인데요.
학점 펑크가 없습니다. 사실 한 학기라든가 2학기라는 시간이 대학생들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대 2년을 다녀야 되는데 이걸 빼고 생각하면 내가 언제 취업을 할까 이런 걱정이 되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암묵적인 나이 상한선이 있잖아요. 25살이라는. 대부분의 직업 선택 등에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학기를 쉬지 않아도 되는 교환학생은 매력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도 안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교환학생과 그리고 자유분방하게 즐길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 이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해외 경험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고민하면서 토론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나건 학생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환학생의 경우 이제 어학연수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환학생 같은 경우도 학비는 대부분 우리 한국 학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사실상 생활비가 해외에서 드는 것은 한두 푼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라면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돈을 벌고 그 돈을 자기가 계획하에서 사용함으로써 어떤 책임감도 익히고 이런 프로그램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나건 학생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해결 가능한 방안이 있고요. 혹은 외국에 나가서도 해결 가능한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에서 해결 가능한 프로그램은 제가 간접 광고가 될 수 있으니 직접적으로 이름을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생활비와 그리고 갈 때 내야 하는 학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선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거쳐야 하므로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 일단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자금적인 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욱 좋은 것은 이것이 꼭 스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 형편을 보기 때문에 돈이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 그런데 돈이 없다. 그 학생들에게 지원을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외국에 나갔다.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 학교에서 뭐 데스크를 보는 업무라든가 그런 업무의 일자리를 조금씩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생활비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자, 민지 학생께서도 이런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2015년도 대학 졸업자의 평균 부채 현황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부채를 지고 있고, 또한 그 평균 액수가 1,320만 원으로 어학연수라든지 해외 체류에 대한 경험을 갖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약 52% 정도가 이걸 꺼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환학생이 제도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혜택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또 아르바이트라는 좋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사실 교환학생은 꼭 먹고 안 먹고입니다. 막 전체 말씀하셨듯이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낙엽 치고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교환학생을 해야 되는 이유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 담당자가 좋아하는 경험이에요. 무엇보다 인사 담당자와 면접관이 교환학생을 갔다 왔다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학생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또 팀 프로젝트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경험을 한 거죠. 두 번째는 글로벌 인재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교환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 또 문화를 접해봤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어 능력도 향상을 될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 리스닝 능력도 굉장히 향상됩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첨언을 한 가지 드리자면, 유연한 사고방식이라는 게 사실 기업 업무나 팀 프로젝트 등을 할 때 현실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교환학생을 가서 그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가장 쉽게 길러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전공 과목이랑 전혀 상관없는 영문학 시 수업을 들었는데, 이건 고대 그리스랑 현대 영문학 시를 비교해서 듣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나라 옛날 독립운동가들이 쓴 시들과 유사한 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수님과 질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사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 그걸 딱 알고서 이제 교환학생 오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배울 수 없는 사고방식을 배워서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교환학생이 가장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지 씨가 지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렸어요. 제대로 돌아왔어요. 얘기가 조금 제대로 돌아왔어요. 저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데. 이제 그 교환학생 팀에서 교환학생을 가면은 학교에 다니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팀 프로젝트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민지 학생 같이 가기 전부터 영어 실력이 훌륭했던 학생들은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그게 보편적인 취준생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희는 가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현지의 대학생들 사이에 수업에 딱 앉아서 영어로 수업을 듣게 한다면 그게 과연 학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도 의문일 뿐더러 두 번째로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항상 교환학생 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공 중에 되게 어려운 과목은 교환학생 가서 들을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환학생에서 듣는 과목들이 대부분 패스 or fail로 우리처럼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맞아요. 패스 아닌 fail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F만 안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교환학생 가서 제일 어려운 걸 듣고 설렁설렁해서 패스만 해와서 한국에서 안 들어도 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상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최나건 씨가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저도 기말고사를 대충 본 입장으로서 네, 물론 패스는 했습니다만 예. 대충 본 입장으로서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이런 마인드를 가진 학생이 교환학생 대신 워킹홀리데이를 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영어를 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환학생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발표도 해야 하고 토론도 해야 하므로 어떻게든 영어를 해야 하지만 워킹홀리데이에서 업무 중에 쓰는 내용은 this, that, okay, bye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의외로 간단하죠. 네,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렇게 루즈한 마인드를 가진 학생이라면 교환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나 어차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뭐 우리 상대 팀에서 100% 자유가 있다. 워킹홀리데이를 가면 네 맞습니다. 100% 자유가 있습니다. 한 2만 평 되는 땅에서 혼자 과일 따고 혼자서 삽질하고 그러다 하루가 저물고 그러다 밥 먹고 그냥 자는 거죠. 뭐 이런 생활이 반복된다면 사실 그 애초에 취지 외국어를 배우겠다는 그런 목적은 전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영규 대표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시고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워킹 홀리데이도 아까 우리가 핫 키워드에서 오지잡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죠. 말 그대로 학생이 처음부터 계획을 조금 더 세우고 오지잡을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면 정말 우리가 생계수단에 걸려있기 때문에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영어 일반 그 어학연수를 통해서 배우는 영어보다도 2배, 3배 더 체득할 수 있고 더욱더 값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문제는 영어를 못 배운다는 거죠. 네, 영어를 할 기회가 뭐 없다는 거죠.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가면은 뭐 일하느라 제대로 된 영어를 공부할 시간도 없고 공부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영어를 제대로 공부 못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교환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나 다 똑같습니다. 교환학생 가서도 제 친구들 중 몇 명은 가서 이제 교환학생 같이 온 한국 학생들끼리만 어울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영어를 써볼 기회는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 실력 향상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문제는 교환학생은 제가 원하는 나라를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또 민지 학생처럼 이제 학점도 좋고 영어도 훌륭하고 이러면은 자기가 골라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보편적인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또 교환학생 제도가 잘 안 되어 있는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국가, 원하는 언어의 국가를 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도 기준이 있지 않나요? 네, 워킹홀리데이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교환학생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이고 특히 호주나 독일, 스웨덴 이런 국가들은 모집 인원이 무제한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교환학생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진입 장벽으로 원하는 국가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일정적이 낮다는 면에 있어서는 워킹홀리데이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의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환학생을 갔다 올 경우에는 학기 펑크가 없습니다. 펑크가 없죠. 네, 만약에 4년 졸업을 하고 싶어도 4년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오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휴학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반년이나 1년이나 이것이 뭐가 그렇게 큰 차이냐라고 반문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취준생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남학생의 경우에는 뭐 대학 졸업 후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혹은 대학 다니면서도 군대를 갈 수 있고 그러면
보통 기업에서 요구하는 나이를 넘어설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워킹홀리데이를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대신 교환학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요. 대부분이 그렇진 않지만 몇몇 기업에서 25살을 상한선으로 잡고 그 나이가 넘을 경우에 그럼 너 그동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부담스럽죠. 그리고 만약에 대학원을 가고 싶다. 대학원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나이 상한선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내가 얻고 싶은 어떤 언어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교환학생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교환학생과 워킹홀리데이가 어떤 차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교환학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제도권 하에서 어학연수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 워킹홀리데이는 진짜 내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과 그런 어떤 책임감의 향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기간은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환학생을 약간 쉬고 그리고 수업도 대충대충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과연 시간을 단축하는 것, 그런 식으로 단축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 것인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취준생들이 느낀 압박감이에요. 취준생들은 나이에 대해서 사실 이런 기업 내부적 사정을 잘 모르게 되니까 나이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시간에 대해서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외국을 못 가게 됩니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곧 취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대학생인 지금보다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워킹홀리데이 같은 것도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대학생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인데 사실 취업 이후에는 이런 활동들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젊고 가장 청춘의 로망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누려보는 것도 얼마나 값진 경험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어학연수를 갈 거냐, 워킹홀리데이를 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절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고 그리고 도전적인 것들을 좀 더 즐기는 성향이라면 저는 워킹홀리데이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이제 온실 속 화초처럼 정말 나는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체계화된 것들을 필요하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불꽃 튀는 토론이 일어났는데요. 네, 손에도 불꽃이 튈지 이제 학생들의 네. 강력한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네, 먼저 낙원 학생 강영규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워킹홀리데이보다 교환학생이 취업에서 더 가산점을 받나요? 네, 그렇다. 그렇다. 그렇습니다. 가산점을 더 받는다. 아, 네, 당연하죠. 당연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이고, 또 울렸습니다.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교환학생도 좋은 점수를 받지만 교환학생을 받는 학생들이 그 문이 예. 열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가서도 네. 나름대로 외국인들과 문화 교류를 했고 열심히 했다면 네. 예, 그 부분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가중치를 둔다면 그래도 교환학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낙원 학생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네, 6개월간의 교환학생 영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까요? 네,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외국인들과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거. 지금 약간 짜증이 네, 두 분 손에 불꽃이 튀고 있어요, 지금. 눈에 지금 장난이 네. 아니에요. 이 기계가 저한테 유감이 많은가 봅니다. 저는 워킹 홀리데이도 뭐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지만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일단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또 강의를 들어야 되고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 학생들과 대화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외국어 능력 향상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폭넓은 사고 또 어떤 문화적 이해 이런 부분을 알아보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민지 학생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지만 어학 점수가 별로 높지 않은 학생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감점이 아니다. 감점이 아니라 감점되지 않는다. 괜찮다. 네. 과연? 아이고, 네. 감점이 되네요. 그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대적 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격적으로 어학 실력을 쌓기 위해서 가는 교환학생이라든지 MBA를 갔다 왔는데 토익 700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했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워킹 홀리데이는 일하러 갔던 측면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교환 학생보다는 조금 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래도 너그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외 경험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낙원 학생부터 해주시죠. 워킹홀리데이 팀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학생의 저는 두 가지로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환학생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점, 영어 점수 등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의 폭도 넓지 않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비의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두 번째로 교환학생팀에서 교환학생의 가치로 학업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셨지만 사실상 그 시간을 과연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되면 정말 나만의 도전, 그리고 나만의 계획,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세계와 부딪히면서 내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야말로 대학생들이 꼭 누려야 할, 청춘이 꼭 누려야 할 로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민지 학생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교환학생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환학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은 보통 학기의 부담 때문에 쉽게 외국으로 떠나지 못하지만 교환학생을 갈 경우 이런 부담감을 해소해서 거리낌 없이 외국으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 교환학생은 워킹홀리데이의 장점 역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는 다른 학기제를 이용해서 여행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부담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장점을 포괄해서 저는 교환학생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올 여름방학 해외 경험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토대로 자신에게 꼭 맞는 해외 경험 프로그램을 찾아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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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